안녕하세요. 인생 후반전 내 몸 사용법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주제는 잇몸 질환 예방과 치료입니다. 네, 오늘도 치과 개원의 조상현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잇몸 질환의 원인과 증상 등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예방과 치료법 빠뜨릴 수 없겠죠. 네, 가장 네, 중요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잇몸 질환의 예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잇몸 질환의 예방법은 딴 거가 아니고요, 양치질입니다. 양치질. 네, 가장 기본적인 거네요. 네. 지난 시간에 치태부터 잇몸 질환이 시작된다고 설명드렸었는데, 이 치태는 양치질로 제거가 될 수 있습니다. 양치질로 제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치태를 제거할 수 있다면 잇몸 질환은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양치질이 중요한 건데요. 올바른 양치질을 하기가 막상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네, 보통 이렇게 바깥쪽에서 열심히 닦고 이러면서 보통 나 그냥 양치 잘했어 이렇게 끝나기가 쉬운데, 사실은 이 바깥쪽만 잘 닦으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안쪽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바깥쪽은 치아의 반쪽만 닦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안쪽도 똑같이 닦아야 될 뿐더러 어금니, 앞니, 혀 안쪽까지 온전하게 양치질을 해야지만 올바른 양치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치질을 하는 습관을 잘 들이시는 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데요. 보통 자기가 잘 닦는 데만 잘 닦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순서를 정하셔야 돼요. 순서를 정하는 게 좋다. 네, 오른쪽 위 어금니서부터 반대쪽 어금니, 그리고 앞니, 또 아래쪽, 반대쪽, 그리고 안쪽, 이렇게 순서를 정해가지고 꼭 빠뜨리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치아가 잘 닦이지 않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치아가 골고루 닦아질 수 있도록 양치질을 하셔야 됩니다. 네. 바깥쪽만 이렇게 열심히 닦는 게 아니고 네, 안 됩니다. 구석구석 안쪽까지. 네, 네. 그래서 결국은 치아하고 잇몸 사이 경계 부위가 음식물이 잘 끼인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 부위에 칫솔이 잘 위치시키게 한 다음에 양치질을 하셔야 적절하게 치태가 제거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치아의 이제 넓은 부분을 닦는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 사이사이를 잘 닦아준다. 그렇죠. 그런 느낌이어야겠네요. 예, 보통 치아하고 잇몸은 맨들맨들하기 때문에 그쪽에는 음식물이 침착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틈 사이에 음식물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부위를 집중적으로 닦아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칫솔질을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또 치태가 치석이 되고 이런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칫솔질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잇몸 질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치태가 계속 방치가 되면 치석으로 바뀌게 되고, 이 치석으로 바뀌게 되는 순간서부터는 양치질로 치석은 제거가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치과 진료를 받으셔야 제거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이 치석을 제거하는 치료가 바로 스케일링입니다. 아, 이 스케일링은 잇몸 치료의 가장 기본이 되는 치료인데요. 보통 치석이 잇몸 위쪽서부터 시작돼서 잇몸 밑으로 파고 들어가게 되는데요. 잇몸 위에 형성된 치석을 제거하는 것이 바로 스케일링입니다. 근데 잇몸 위에 있는 치석이 또 방치돼서 그것을 적절하게 제거되지 않으면 잇몸 밑으로 더 파고 들어가게 되고, 이 더 파고 들어가게 된 치석이 치조골에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 것을 방지하려면 잇몸 밑에 있는 치석까지도 제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잇몸 밑에 있는 치석을 제거하는 치료는 치주 소파술이라고 하는 치료를 받게 됩니다. 마취를 하고 잇몸 안에 있는 염증과 치석을 긁어내는 치료를 말합니다. 기구를 통해서 제거를 하는 치료인데요. 치석이 기구 조작으로 접근될 수 없는 부위까지 깊게 들어간 경우는 치주 소파술로는 제거가 안 되기 때문에 잇몸을 절개하고 열어서 치석이 있는 부위를 찾아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을 치주 수술이라고 하게 되고, 치주 수술까지 가게 되는 경우는 상당한 통증과 부종을 일으키게 돼서 굉장히 좀 아플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년에 한 번 스케일링 받는 정도인데 지금 치주 소파수라고 치주 수술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런 그 치료를 받는 환자분들도 꽤 많은가요? 네, 그러니까 치석이 잇몸 위쪽이 아니라 잇몸 밑까지 내려간 경우는 치주 소파술과 치주 수술을 받게 되는데요. 치주염을 갖게 되는 환자들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많습니다. 아, 보통 성인 기준으로 50%에 달한다는 보고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성인들 중에 반은 치주염을 앓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스케일링은 1년에 한 번은 보험 적용이 된다고 하셨는데 치주 소파술, 치주 수술 이런 것도 다 보험 적용이 되나요? 네, 당연히 보험 적용이 됩니다. 아, 그래서 치료비는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잇몸 질환은 치료하는 과정이 만만치 않고요. 나중에 치아가 흔들리게 되면 발치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치아가 한 개가 빠지거나 두 개가 빠지는 경우는 나중에 보철로 수복을 하게 되는 경우가 쉬운데 여러 군데서 동시에 발치가 되게 되면 치료하는데도 상당히 애를 먹게 되고 이런 부분들을 방치하게 되면 틀니로 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잇몸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 나중에 치과 진료를 받게 된 후에도 되게 고생하는 경우들이 많게 되는 것이죠. 그러겠네요. 이게 잇몸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뭐 발치가 될 수도 있고 이러면 더 네. 심각해지는 거네요. 네, 잇몸 질환의 심각성에 대해서 제가 지금 경각심을 가지게 됐는데요. 저희 장모님이 사실은 이제 틀니를 하시거든요. 네. 근데 저희 처도 치아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편이거든요. 예. 이게 혹시 유전일까 네. 걱정이 되네요. 네. 잇몸 질환은 불행히도 유전적 요인이 많습니다. 아, 심각한데요, 그러면? 네. 두 분 중에 한 분이 잇몸이 나쁘실 경우 유전이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중에 잇몸이 나쁘셔서 틀니를 끼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각별히 치주 질환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잇몸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들을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잇몸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보통 이제 흡연 같은 것들도 잇몸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주거든요. 흡연을 하게 되면 니코틴이 침착이 될 뿐만 아니라 혈액순환을 저해시키게 되고 입안에 침이 마르게 돼서 세균 번식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잇몸이 당연히 나빠질 수밖에 없고요. 양치질하는 습관도 남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잘 하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잇몸 건강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맞습니다. 각을 광고도 네. 많이 하잖아요. 네. 그 각을 하는 게 도움이 되나요? 네, 일정 정도 효과가 있지만 양치질의 효과에 비하면 비할대가 아닙니다. 일단 치태가 끼게 되면 그것이 아무리 화학적으로 제거를 하려고 해도 제거가 되지 않고요. 가글은 입안에 있는 세균 수를 줄여주는 것이거든요. 근데 양치질은 이 세균을 닦아내는 거라 일단 먼저 닦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태를 제거하는 거. 네, 양치질을 잘 한 상태에서 가글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이지 양치질을 안 한 상태에서 가글 하는 것은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그럼 각을 하느니 이제 양치질을 제대로 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훨씬 효과가 크고요. 일단 기계적인 효과가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보조적으로 가글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제 주변에서는 이제 양치하기가 힘든 상황이라서 네, 그 양치를 못하고 각을만 한다. 뭐 네. 이제 회사 생활 하다 보면 네. 외근을 많이 한다든지 네, 그럼 이제 양치질을 하기가 힘드니까 네, 뭐 각을 자주 하는 분들도 있는데 네. 잇몸 건강을 위해서는 칫솔을 꼭 가지고 다니면서 네. 양치를 해야겠네요. 음식물 찌꺼기가 없을 때는 가글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음식물 찌꺼기가 있을 땐 무조건 양치질을 잘한다가 우선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네, 이 잇몸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뭐 더 좋은 칫솔, 더 좋은 네. 치약이 있는지 네, 이게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 칫솔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가요? 네, 보통 규격 나와 있는 시중 제품의 규격을 쓰시면 되는데
너무 큰 칫솔을 사용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석구석 닦여야 되는데 칫솔이 크게 되면은 구석구석 닦이는데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손가락 한 마디 정도의 칫솔 모를 가진 칫솔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치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약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치약은 성분이 보통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보통 불소, 연마제, 계면활성제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불소는 이제 충치를 예방하는 것이고요. 연마제는 치태나 치석 같은 것들을 이렇게 닦아내는 데 도움이 되게 하려고 넣는 성분이고, 계면활성제는 비누에 쓰이는 것처럼 닦아내는데 친수성과 소수성을 융합해서 닦아내는데 쓰이는 제제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만 첨가되어 있으면 치약으로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 뭐 좋은 치약 찾느라고 뭐 고민할 필요 없겠네요. 예, 전혀 필요가 없고요. 근데 한 가지 시린 치아에는 도움이 되는 치약들이 있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보통 시중에 나와 있는데 시린데 도움이 된다는 치약들은 일정 정도 시린 부분들을 커버해 줄 수 있는 약품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지만 특정하게 잇몸이 좋아진다는 치약을 광고하는 거는 특별히 신경 쓰지 않고 일반 제품을 쓰셔도 무방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선생님 말씀에서 좀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면 네. 잇몸 질환에 좋다는 약 같은 거, 네, 뭐 맞습니다. 이가탄 뭐 네. 이런 거 선전을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그게 정말 효과가 있는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네. 결론부터 얘기하면 전혀 효과가 없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전혀 효과가 없다. 네. 네. 야, 보통 잇몸 치료제라고 나와 있었던 제품들이 2016년도에 치료제 허가가 다 취소됐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치료제가 아니라 지금은 보조 치료제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보조 치료제라고 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잇몸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다 결론이 났고요. 광고를 통해서 좋아진다고 얘기했지만 결국은 잇몸 치료의 가장 중요한 거는 치태와 치석입니다. 이것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약물과 치료제를 쓴다고 해도 그거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야, 그런데 광고도 굉장히 자주 하던데 참. 네, 그 제약회사가 그 제품을 통해서 얻는 매출이 굉장히 크다는 보고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치료제로 등록돼 있다가 그 치료 효과가 없어서 보조 치료제로 등록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네. 어마어마한 광고를 했고 그 광고 때문에 일반인들이 그 약을 사 먹게 되는 상황은 조금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이건 완전히 헛돈 쓰는 건데. 네. 네. 그 돈으로 정기적으로 치과에 가서 스캐닝 받으시고 검진 받으시는 게 좋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 네. 네, 오늘은 치과 개원의 조상현 원장님을 모시고 잇몸 질환의 예방과 치료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저는 양치질이 중요하다. 네, 맞습니다. 양치를 더 잘해야겠다.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마지막으로 더 강조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잇몸은 한 번 나빠지면 결코 되돌아올 수 없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첫 시발점은 양치질이고요. 구강청결 이것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선생님이 강조한 거 잘 지키도록 해요. 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